안녕하십니까. 제21 강좌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랑 못 받은 아이, 커서도 사랑하는 방법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가장 고독한 거는 고독이고 고립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감옥에서 그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를 때는 독방으로 보냅니다. 독방처럼 힘든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 고독, 이것은 대단히 힘들고 마음의 병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하면 커서도 사랑을 못 받습니다. 또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하죠. 어렸을 때 편부나 편모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골고루 사랑을 못 받았을 때, 또 고아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성장해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부모님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사랑스러운 마음, 사랑해주고 서로 아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르게 큰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을 모르고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스럽게 외롭게 자란 사람은 나중에 가서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이란 얘기를 할 때는 가족 구조가 대가족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대가족 속에서 미운 점, 고운 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할머니일수록 또 할아버지일수록 본인의 낳은 자식보다 손자가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 시대가, 대가족만이 우리가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또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로 하여금, 할머니로 하여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이런 할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매일같이 가능하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는 게 매우 아이들에게 좋죠. 특히 아이가 하나 있을 때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웃과 형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외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그런 과정 환경이라 볼 수 있는, 위아래를 배우고 수상수화를 배우고 알고 예절과 규범, 되고 안 되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바른 인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때로는 훈육도 사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웃음도 환희도 어떤 표현도 사랑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족 속에서 내 것과 남의 것, 이웃과 나, 이런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막무가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랑 타령만 한다든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과잉보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나 과잉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꾸중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꾸중도 사랑입니다. 꾸지람도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꾸지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이뻐한다, 이런 것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2대 8 정도가 아이들 성장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8은 격려, 칭찬일 것이고 2는 꾸중, 나무람, 그리고 바람직한 아이에게 질책도 하고 또 바른 길도 안내해주고 이런 것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도 듬뿍 주고 때로는 본인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본인의 순간적인 생각으로 아이에게 꾸중을 또 많이 한다고 해도 안 좋죠. 그죠?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면 특히 어린 시절에 유아시기라든가 이런 어린 시절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잉보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이 아이가 커서 자기 판단력이 대단히 흐려집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엄마가 아빠가 퇴근해 가지고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자고 아침에 또 얼른 데려가지고 또 출근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부모가 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핵가족화 돼 있는데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고, 외동이라면 사촌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놀고, 특히 형제간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정신연령이 비슷한 나이에 그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또 언니나 오빠라면 더더욱 좋죠. 2살, 3살 위라면 정신연령이 위입니다. 그러면 8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있을 때 이 5살짜리가 대단히 큰 혜택이 오는 겁니다. 왜? 8살짜리 정신연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뇌 발달, 성장, 사회성 이런 게 대단히 좋게 돼 있죠. 그래서 외동이 이 혼자 키우는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는, 물론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강좌 하나 만들었습니다. 외동이 키우는 방법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부모님은 있으래 없는 것과 똑같은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린이집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 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그나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엄마 아빠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녀가 2 이상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아이가 사랑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왼쪽일 선생님하고 있다가 저녁 때 잠깐 만나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당연한, 아니 더 부족한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녀 사랑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받아주는 게 다를 것이며 이 아이가 앞으로 진정 어떤 마음으로 크느냐가 좌우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애사심, 회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꾸준한 직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만 몽땅 주는 게 아니라 직원도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에게 참모가 직원을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참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받아주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직원, 다시 말하면 분명한 것을 알려주는 말,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을 쏟고 사랑을 해주고, 그런데 사실 피부 접촉, 스킨십, 엄마의 품과 엄마의 따뜻한 가슴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엄마의 품을 아무도 대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면 할머니 사랑이라도 받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사랑도 할 줄 알고 사랑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고 바람쥐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둘을 못 낳는다면 사촌이라도 데려다가 같이 놀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눈동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화난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슬픈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기쁨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눈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눈입니다. 눈을 놔주십시오. 그리고 피부 접촉을 하십시오. 미소를 보내십시오. 이것은 맛있는 것을 풍요롭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 건강, 또 그렇게 정신이 건강한 아이들이 밥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돈과 직결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 부잣집은 사랑을 줄 수 있고 가난하면 사랑을 못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돈과 관계없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기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받는 게 아니고 주기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것은 아니 된다는 얘기. 정말해서 사랑은 내가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걸로 끝나야 되죠.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달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아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하고 있는데 네가 이미 이렇게 하면 되겠냐? 엄마 속 좀 알아야지.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 행동이 안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꾸준함을 해서 그 아이가 바람직하게 커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도움 되셨어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다. 사랑을 주면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사랑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나를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면 우리 사회는 좋을 것이고 우리 가정도 좋을 것이고 부부 사이도 좋고 아이 관계도 좋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꼭 할머니 할아버지를 곁에 두는 마음, 그래야 아이가 성장할 수 있고
가능한 아이의 친척이라도 아니면 동네 아이들이라도 같이 또래 집단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대부분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연령별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시기 바라고. 아시죠? 유튜브에 꼭 눌러주시는 거. 어디? 구독란. 이거는 여러분에게 다시 좋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며, 저희가 이 쓴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아꼈던 44등의 서울대 갔어요. 이건 내 체험 수기량입니다. 이거를 개정판으로 꼴찌에서 박사까지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또 뒤에서 구입 방법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하시다면 또 하나쯤은 구독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이런 작은 일들이 조부모대기 운동본부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저는 큰 영광으로,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